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튜브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아, 11월 27일 일요일입니다. 부산은 지금 날씨가 좀 꾸무리하네요. 그런데 뭐 날씨는 제가 따뜻한 편입니다. 완전 봄 날씨인데, 아무튼 지금 11월 달 치고는 날이 많이 따뜻했죠. 뭐 그래서 뭐 TV에서도 다 이 뭐 큰일 났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큰일 나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뭐 곧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모두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제 그제 뭐 만찬도 하고 관제에서 뭐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살만과의 어떤 면담, 어, 뭐 회담 뭐 있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하나 냈더라고요. 어, 이제 빈살만과 이 어떤 관계, 그렇게 이제 좀 환대를 하고, 또 빈살만이 삼다수 마음 먹었는데도 즐거웠다고, 감사하다고 답을 한,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국 때는 우리가 흔히 조만대장경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만대장경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빨갱이들의 본질이죠, 본질. 그러니까 이제 조국도 이전에 자기가 했던 말, 또 뭐 썼던 SNS 글들로 모든 것이 다 반박이 가능했고, 역시 이재명도 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인성이라든가 그 우리 토끼 형이나 이제 뭐 한동훈 같은 어, 이 인물들과의 차이를 알 수가 있죠. 만에 하나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한동훈이가 됐든 뭐 토끼 형이 됐든, 아니 그 누가 됐든 간에 어, 뭐 조국 아니면 지금의 이재명이처럼 만약에 지금 하는 얘기하고 이전에 했던 말, 아니면 이전에 어떤 SNS든 이런 곳에서 올렸던 글이 배치되는 어떤 내용의 어떤 이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뭐 김건희나 토끼형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과연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냥 난리가 아니고 아마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차이는 명확합니다. 그럼 참 그래,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논쟁을 하고 이 뭡니까 그 전파를 낭비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나라 수준이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소위 언론이나 것들의 수준이 이렇다는 얘기는 그것에 비례해서, 아니 더 이상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기하급수적인 어떤 비율로 국민들은 국민의식은 쓰레기라는 얘기죠. 아무리 뭐 언론이고 이런 데서 뭐 시민의식이 어떻고 개소리를 쳐 씹으려도 그거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렇게 그래 의식이 저기 높은데 아직도 저기 해외에다가 애들 팔아먹고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도 해외에 애를 팔아먹는 나라라는 얘기는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뭐 위안부니 뭐니 없었다는 반정입니다, 반정. 강제 동원된 위안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도 지금이든 말았든 간에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전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고, 그러면 그 전쟁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그 장병들이 있는 곳 주변에는 그 집창촌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거는 군부대가 있으면 그 옆으로 유흥업소들이 생기는 거는 인류 공통이에요. 인류 공통.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국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자식들을 팔아먹은 거죠. 근데 이거 전혀 인정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정을 하건 말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해외에 애들을 팔아먹는다는 게 그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뭐 또 얘기가 좀 산으로 좀 갔는데 하여튼 아무튼 이런 뭐 조국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들은 일단은 가장 심각한 뭐라고 해야 되죠? 적폐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심각한 적폐. 1순위로 먼저 제거가 돼야 될 대상입니다. 이거 이제 이재명 집에서 이제 뭐 3억, 처음에 1억 5천 현금 다발 얘기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3억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어차피 신고된 돈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논점 흐리기죠.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죠. 신고가 됐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그 돈을 왜, 아니 뭐 한 뭐 몇백만 원도 아니고 아니면 한 1, 2천만 원도 아니고 3억이나 되는 돈을 집에다가 고이고이 모셔뒀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제 기사가 뜨니까 또 이제 찾아내잖아요. 이게 2012년 10월 달. 이게 이제 언제적인지는 이때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12년이니까 아마 이명박 때죠. 이명박 때. 이명박 말년이잖아요. 대선 한 달 부름 정도 전이잖아요. 그때 뭐 뭐 누가 이제 아마 뭐 집에서 뭐 현금 다발이 아마 나왔나 보죠.
이때 지가 트위터에다가 참 이상하죠. 돈 많은 분들은 왜 돈을 장롱에 보관할까요?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지요. 돈이 썩어서 냄새 날 텐데. 그래 이제 아무리 내가 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빨갱이 쪽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욕을 할 건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기가 직접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새끼가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래도 정상적인 지지자라면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는 지지자라면 아니 내가 그래 이재명을 지지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 아니 10년 전에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10년이 지나서 그때와 전혀 상반된 어떤 행위들을 했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의문을 품고 물어보고 답이 시원찮으면 이거 좀 뭔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아메바 새끼들아, 내가 늘상 하는 말이 이런 거 아니냐. 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변명, 그러니까 이런 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민주당도 이게 어떻게 진짜 지지가 되지? 제가 아무리 그 종교다 얘기를 하더라도 솔직히 이건 종교의 범주도 솔직히 넘은 거예요. 이거는. 아니 뭐 종교라도 물론 뭐 저기 지금은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어디고, 저도 그렇고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요 근래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빨갱이화 되어 있는지 솔직히 저도 이 정도일 줄은 저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종교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저기 다대표님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박근혜 탄핵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나대진 않았어요. 빨갱이 새끼들이. 근데 지금 박근혜 탄핵 이후로 지난 5년 동안 이 빨갱이 새끼들이 설치면서 이제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어, 뭐 후한무치, 발염치, 모렴치 뭐 그걸로도 부족하죠. 설명이. 아니 그 찌빠 새끼들아, 이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변명이라도 좀 해봐라. 아니 도대체 이런 놈들이 어떻게 지지가 되냐고. 아니 종교에 미쳐 있어도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뭐 어떤 비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신부가 비리가 있다거나 뭐 불교 같으면 그래 뭐 주지 스님이 뭐 좀 비리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목소리를 내잖아. 그리고 파문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관련해서
비리 혐의가 계속 터져 나오고 이런 집에서 갑자기 현금 다발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종교를 뛰어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 뭐 제가 뭐 이 용어를 짓지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냥 그래 답답하면 그냥 그래가지고 정신병이라고 정신병. 근데 일단은 뭐 정신병이 맞아요, 솔직히. 근데 그냥 그것도 이제 뭐 특정해서 무슨 어떤 단어를 넣기가 좀 힘드니까 뭐 어떤 정신병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 진짜 학술적으로 정말 이거 뭐 과가 하나 생기는 정도가 아니고 학부를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가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제가 이제 이전부터 이제 한 번씩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병들고 한 근본 원인은 해방이 되고 이 빨갱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뭐 정치적으로도 물론은 이제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온갖 선전선동으로 지금까지 국민들을 세뇌시켜 온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 이승만과 박정희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뭐 독재 계속 노래 불렀고 근데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이 빨갱이 새끼들 하는 짓을 보면 어떻게 그거는 솔직히 독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독재라고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박정희나 전두환 정도의 그 정도의 독재는 솔직히 해야 돼요. 우리나라 수준은 그게 딱 맞아. 전혀 저기 자체적인 정화 능력이 뭐 자체적으로 뭐 정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 할 거 없이. 이번에도 그래 저 뭡니까 출근길 문답 관련해서 기자단에 MBC 기자가 그렇게 깽판을 친 거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기자단에다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 MBC 기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취해라. 그런데 기자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면서 뭐 그냥 우리는 못한다 배째라 했죠. 말씀드렸지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기자단에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 거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을 갖고 능력이 안 되는 뭐 또 소란을 피우거나 뭔가 그 함량이 미달되는 애들은 너희들 스스로 속아내고 그 해당 언론사에다가 교체를 요청해라. 이 자율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대요. 아니 다른 것 다 놔두고 슬리퍼 뒤집고 고함 지르는 그거 아니 그게 본질이 맞아요. 이 뭐 빨갱이 새끼들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자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계속 내부 단속을 해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징계하라고 했던 건데 싫다고 했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만약에 그럴 일이 자칫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고 만약에 그 기자가 그렇게 슬리퍼를 만약에 지질 긋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기자금 먹은 이 족속들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두면 할 줄 몰라요. 억압을 하면 그제서야 말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완전 그냥 그 개생 양아치 짓거리를 하고 페널티가 가해지고 뭔가 이 억압이 들어가야 그제서야 말을 듣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란 족속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지금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종편에서 패널들 불러다가 이런 것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또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쳐 시부리잖아요. 뭐 저 누굽니까 장윤미, 장현주 또 뭡니까 그 김관옥이 뭐 저 또 누굽니까 김상일이 뭐 김준일이 또 누구야 복귀왕이 뭐 또 뭐야 김효원이 뭐 이 전수미 뭐 이런 개쌍년 놈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앵커가 제지를 해야 되잖아요. 개소리를 쳐 씹으리면 근데 그걸 그 개소리를 그냥 하기 그냥 방치를 해둬요. 상식에 안 맞고 논리에 안 맞고 이성에 부합되지 않는 개소리를 쳐 씹으리면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제지를 해야 되잖아.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묻는 질문에만 똑바로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그 국민 기대지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게. 국민 아메바 프로젝트. 하루 종일 1년 12달 365일 그런 것만 계속 이,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보니까 그 개돼지가 되고 막 버러지가 되고 아메바가 되는 거예요. 그 논리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 빨갱이들이 논점을 이탈해가지고 대답하기 곤란하면 곤란한 질문을 하면 엉뚱한 사례를 갖고 와서 개소리를 쳐 씹으리거든요. 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제 말이 과장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낄 거예요. 아니, 진짜 뭐 어떤, 뭐, 저 뭡니까, 시사 프로 하나만 갖다 놓고 봐도 딱 답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에 그래, 이거 나오고 집에서 3억이라는 현금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소위 그래 자고 오고 할 것 없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뭔가 부적절한 게 맞는 것 같다. 아,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 그런데 뭐, 그 뭐 재산 신고 됐기 때문에 문제가 또, 아니, 씨발, 그래. 2019년에 1억 5천을 인출을 해요. 근데 2년 후에 1억 5천이 입금이 돼요. 그 2년이나 시간. 이 시간 동안을 그러면 1억 5천을 인출했다가 2년을 갖다가 1억 5천이라는 돈을 집에 고스란히 장롱 속에 처박아뒀다가 2년 후에 다시 이걸 그대로 은행에다가 집어넣어요.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씨발. 그럼 가장 그 뭡니까 그 합당한 추론은 이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뭐 쓸 일이 있어가지고 1억 5천을 인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돈을 썼어. 그리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돈을 2년 전에 1억 5천 뺀 그 금액 맞춰가지고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신고했던 뭐 저기 합당한 돈이다, 적법한 돈이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잖아요. 아니 솔직히 이게 추론이 아니잖아 이거. 사실이지 사실 씨바. 아니 뭐 금리가 낮아서 뭐 이자가 아니 진짜 웃긴 게 그래 이 얘기를 하니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관욱이 그 새끼가 그랬는가? 아니 뭐 그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아니 집에 둘 수도 있지 뭐 이런 또 개소리를 쳐 씹으래요. 아니 일본에서는 저기 현금을 집에 쌓아둔다고 합니다. 왜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금리가. 당연히 금리가 마이너스면 시원하게 둘 이유가 없죠. 은행에 넣어두면 그 원금이 깎이니까. 그래서 일본에 신용카드를 안 쓰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리가 마이너스이지 않는 이상 어떤 미친놈이 돈을 집안에다가 쌓아두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멀쩡하게 씹으래요. 아니 그 뭐 앵커가 그런 개소리는 좀 제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개소리 하게 그러면 그 의견이 합당하고 뭐 타당하고 저기 상식적인 발언이냐 하게 냅둬요 그냥. 그게 지금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게 이 나라의 수준이에요 수준. 아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어제 그 다대병 한잔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5년 전에 그 저기 동상이몽인가 하는 프로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 김혜경이가 현금 다 썼다는 발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집에 현금이 없다. 그 말했던가? 하여튼 그 현금 관련해서 무슨 발언을 했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는 게 이제 뭡니까? 그래 이재명이가 계속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 검찰 조사가 조작이고 뭐 왜곡된 거고 뭐 야당 탄압이고 하면 자기가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탄압이다. 근데 그 근거는 제시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탄압이래. 뭐가 탄압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 뭐 계좌 추적한다니까 그래 뭐 그냥 말하는 것도 품격도 없고 진짜 다른 선택도 진짜 아유 뭐 다 계좌가 다 없어진다는 아유 씨발 진짜 유치한 새끼 말하는 것도 아유 진짜 양아치 새끼 아니랄까 봐. 그 도대체 이런 새끼가 어떻게 지지가 되는지 아 참. 그 저번에 어제 그제 제가 그 뉴스 토마토인가 그뭐 쓰레기긴 합니다만은 그 보여줬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말이 뭐 이재명을 믿는다 49%, 검찰을 믿는다 39%. 물론 상당히 조작된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지금 한 40% 정도 선에서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조작된 걸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이 나라가
그나마 상식이 좀 살아있고 이성이 살아있는 나라라면 민주당 지지율이 그 미디어 토마토 그건 빼고요. 한 34%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로 보면 그 갤럽에서 나오는 이 수치가 그 가장 그 합리적인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 지지율이 34%니까 이재명을 믿는다는 수치가 어떻게 나와야 그나마 상식이 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냐. 이거보다는 낮게 나와야 돼요. 이재명을 믿는다는 수치가 34%보다는 낮게 나와야 된다고. 내가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시집으로도 분명히 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장롱에 보관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지가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보다 이재명을 믿는다는 수치가 낮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미디어 토마토에서 뭡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한 51% 나왔잖아요. 그런데 49%가 이재명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냥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심각하게 뿌리부터 심각하게 쓰고 있는 게 맞아요. 이런 환경에서 지금 윤사단이 유일하게 지금 권력을 잡은 윤사단이 이 나라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들으니까 그래 윤사단이 아마 검찰 조직 내에서 뭐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뭡니까?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50명 아닙니까? 50명이 이 5천만 원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말로.